안녕하세요. 권준광TV의 권준광입니다. 오늘은 1월 13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낮에도 아주 날씨가 깜깜했습니다. 바람도 약간 불리고 그래서 저는 추위를 좀 느끼겠더라고요. 오늘 방송은 윤석열 후보 측에 있는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정치의 선거에 나가보지 않다가 선거에 나가면서 아마 한국 정치사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. 또 거기에 또 가슴 아픈 비애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요. 물론 윤석열 후보 지난번에 당내 경선 12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명까지 남을 때까지 했으니까 조금 이제 맛은 들었겠죠. 근데 지금 선거 치르면서 아마 마음 상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당에서 그냥 공격, 여당 후보가 공격, 신문에서 그냥 또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갈구고 헐뜯고 막 또 하지. 그리고 당내에서 또 막 그냥 씹지, 그냥 물지, 흔들지. 게다가 이제 김종인 총괄본부장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들어왔다 뭐했다 또 문제 일고 하죠. 이준석 대표가 그냥 또 지방으로 돌면서 윤석열 후보를 씹고 뭐하고 하지. 많은 짧은 기간에 참 많은 한국 정치의 그 피해를,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. 내가 진작에 일찍이 윤석열 후보를 만날 수만 있었다면 내가 많은 걸 참고를 미리 얘기했을 텐데 말이죠. 나는 정치계 한 40년 몸도 담았었지만 또 선거도 많이 나가봤습니다. 시의원 선거, 구청장 선거, 또 구청장 선거, 뭐 재선 나가보고, 그리고 국회의원도 선거, 또 남의 선거,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. 한국 정치사는 아주 더러운 정치죠, 솔직히. 저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나가도 뭐 단정하게 살았으니까요. 뭐 죄 짓지 않고 남한테 가슴 아프게 하지 않고 선거를 치러봤으니까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뚫어지고 또 따지고 뭐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는 겪어보질 않았습니다. 뭐 선거를 끝나도 무슨 선거법이 위반이니 뭐니 고소 고발 당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. 여러 번 선거 치러도.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이 선거들을 제가 보면 참 보통 선거가 아닙니다 지금. 윤석열 후보의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. 근데 이 당에서도요, 이 당의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선거 치르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. 김건희 씨 부인, 아니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부인이요. 이 김건희 씨가 얼마 전에 어느 기자, 뭐 유튜브 방송에 뭐 서울의 소리라는 데인데 기자하고 이제 기자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.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. 전화가 왔어.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씨 가족도 막 소송 씻고 뭐고 맞게 할 때예요.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그냥 갈구고 또 이준석 후보가 그냥 막 지방 돌고 뭐고 그때 그 이후에요. 기자가
전화를 왔는데 기자가 전화할 때 대개 그 검찰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좀 그 뭐라 그럴까요? 좀 그 사람 속을 알기 위해서 아주 도와주는 척. 뭐 검찰에서는 유도신문이라고 그러죠. 유도신문. 그렇게 달래고 얼르고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. 이제 잘 도와주는 척, 보호해주는 척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씨는 정치에 선거를 나가보지도 않고 선거운동 그런 거 해보지도 않고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사업만 쭉 해오고 젊었을 땐 그냥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고 뭐 또 강사로 와니 뭐니 이런 것만 하니까 정치에는 관심이 없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요. 솔직히 장관이 누군지 대통령인지 누군지도 깜빡깜빡할 때도 있습니다. 이게.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건희 씨가 마음이 확 풀려가지고 그 기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. 뭐 이런저런 뭐 가족 얘기도 하고 뭐 당내 얘기도 하고 자기의 참 그 신기가 불편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. 15번 전화를 하면서 7시간을 냈다는 거예요. 7시간 전화를. 지금 현재 그걸 이제 프레임에 실라고 여당 측에서 뭐 전에 여러분들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냐, 뭐 호텔에서 뭐 했냐, 어떻게 했냐, 그렇게 그 원래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? 그게.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 통화한 거를 이 기자가 이제 모 방송에다가 그걸 이제 제보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번 주 안에,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. 토요일 될지, 금요일 될지, 일요일이 될지, 하여튼 이번 주 안에 그 모 방송에서 그걸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 김건희 씨가 속이 이제 쓰리고 화가 나고 뭐니까 보통 시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같은 사람한테 전화할 적에 그냥 터놓고 얘기하듯이 그냥 자기의 울분을 막 얘기하고 자기 불만을 얘기하고 뭐 막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 아는 기자도 아니고 모르는 기자인데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이제 내가 도와주고 싶고 뭐 얼마나 힘드냐 그냥 참 이렇게 위로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홀딱 넘어간 거죠.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순수한 사람이니까 정치도 모르니까 그 말을 이렇게 막 한 거예요. 거기에 말하다 보면 너무 섭섭하게 해서 비판적인 얘기도 나왔을 거고 남을 갖다 헐구는 얘기도 했을 거고 뭐 이건 나왔을 거 아니에요. 이제 뭐 15번 전화를 했다니까. 이거를 했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기자라 하더라도 그걸 좀 전화한 사람이 자기를 그래도 믿고 자기를 그 위하는 척하니까 모르는 사람이지만 거기다가 얘기를 하소연을 했으면 그거를 그렇게 순수하게 좀 받았으면 좋은데 이 기자 성리들이 어디 그렇습니까? 그게. 그걸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. 뭐 모르죠. 여당하고 뭐 선이 닿는지. 그래서 뭐 그 여당만 그냥 그 여당 보호만 하고 여당 측에 있는 그런 방송사에다 제보를 해서 그 방송사에서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적은 인원이지만 저희 방송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리 좀 마음의 각오를 좀 가지시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놀래시지 말고 또 비판적으로 보시지 말고요. 그러니까 그걸 방송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당내에서는 지금 아마 당내에서는 뭐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다, 뭐 무슨 여당의 무슨 적이다,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프레임이다 막 그러려 하는데요. 어떻게 방송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나 방송에 대한 성리가 뭐가 좀 저거다 하면은 재미있게 뭐 시청률 높이려고 막 그냥 터뜨리고 까불리고 특종을 하고 뭐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. 자 그러니
이게 뭐 글로 한 것도 아니고 남한테 얘기 전해 간 것도 아니고 본인 목소리가 이게 녹취를 해서 녹음을 했으니까 사실은 그 녹음도 한 것도 그게 불법입니다. 녹음하게 되면 녹음한다고 얘기를 말을 먼저 사전에 해야 됩니다. 이게. 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이제 그냥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요. 불법이었든지 뭐였든지 그런 나중에 그 사람들 처벌받으면 처벌받는 거고 뭐 하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목소리가 생생히 나가니 이게 전 국민이 들으면 물론 당원들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떻게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해를 하시겠지만 뭐 좌파들이야 뭐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지지 않을 거니까 반대할 거니까 그렇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 중도 우리나라 선거에 그 한 40% 정도 되는 사람들이 중도라고 그러는데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건가 또는 2030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하는 저는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. 어떻게든 정권 교체는 되는데 이제 간신히 이준석 대표가 좀 제대로 마음을 잡고 제대로 여당에다가 폭격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데 이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물론 이런 것이 앞으로 선거 중에 또 뭐 여러 분들이 있겠지만 한국 정치는 그래서 더러운 정치라니까요. 선진국 정치가 아니에요.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게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여파가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방송은 저는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.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.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겁니다. 아까 내가 윤석열 후보를 진작 만났으면 내가 일찍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런 거는 대비하고 이런 건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었다 이거지.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몸을 부딪히는 일을 미리 그게 경륜이고 경험입니다.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. 이게. 그걸 대비했으면 좋은데 이 당내에서도 그래요.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을 적에 그러니까 홍준표 뭐 유승민이 원희룡이 다 떨어졌을 적에 됐을 적에 즉시 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갈 때까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. 당에서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피치 말을 하는데 기자들 올 때 말할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뭐고 대인관계 이거에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윤석열 후보 무슨 뭐 먼저 도리질하는 거잖아요. 이런 거 있는 것도 그것도 잡는다든지 말도 빠르면 너무 빠르다 너무 늦다 넥타이 색깔은 어떻게 좋다 옷은 어떻게 입고 언제는 잠바를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걸을 땐 뭐 걷는 모습을 어떻게 걷는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듬어 줘야 됩니다. 그리고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의 가족입니다.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즉시 김건희 씨의 그 말하는 거 한국에는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문제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말하는 걸 어떻게 말한다 대인간이 누구 만날 때는 그 이런 말을 하면 조심해야 된다 뭐 한다 하면서 주변에서 그 사람 또 그 같이 동행하는 뭐 신변보호라든가 누가 해코지하고 뭐고 전에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선거 유세 어떤 사람이 칼로 다 얼굴 긁었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. 그게. 그러니까 그런 신변보호라든가 또 윤석열 후보도 신변보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제에 있었던 일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순수한 분들이니까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나 순수한 분이니까 미리 그걸 알려주고 대비를 시켜야 됩니다. 그걸 누구 하냐? 당이 하는 겁니다. 이 당의 목숨은
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수권 정당으로 정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그 당의 생명이거든요. 생명. 그 국회의원 한두 명 더 되고 덜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국민들이 이 좌파 정부, 이 무능한 정부에서 정권을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게 국민의 열망 대다수 아닙니까? 좌파만 빼고는 그렇지 않아요. 그러면 그 당시 즉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. 당에서 안 했어요. 그래서 김종인 씨도 잘못이고 또 이준석이도 잘못입니다. 잘못한 거예요. 이 김건희 이 부인 김건희 씨는 순수하게 자기의 민간인 살 때 자기 살아왔을 때 그런 생각 그런 드립으로 그냥 자기한테 다정스럽게 얘기하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얘기하니까 또 나이를 따지니까 엇비슷해.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를 그냥 쫙 해버린 거예요. 그냥 쌓여있는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한 거죠. 그냥 15번 전화를 했다는 거야. 이렇게 그냥 김경훈 씨 잘못이죠. 기자 또는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아무리 자기한테 이렇게 잘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이 뭐 이렇게 동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 퍼낸 것 같은데 이거는요 사람이 말이 많으면 말 많은 가운데서 몇 가지가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사람이 말은 그래서 옛말에 그렇잖아요. 침묵은 금이다. 그잖아요. 이제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말할 때는 말을 걸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. 근데 이 김건희 씨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이제 나갔는데 말을 나갔는데 이거를 녹음을 했어. 다 녹음을 했어.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터뜨린다 이거. 그걸 방송에다 그걸 제보한다는 거예요. 그 말 속에 어떤 말이 있습니다. 뭐 별 얘기가 다 있다는 거죠. 이준석에 대해서 불평 얘기고 김정인에 대해서 불평 얘기고 여당의 불평 얘기고 한 거 뭐 한 거 뭐 가족싸움 뭐 해당. 자 이것이 앞으로 보도돼 가지고 이 정치 또 선거에 얼마나 영향이 될지 안 될지 걱정이 저는 됩니다. 이 정권 교체는 꼭 돼야 되는데 이제 간신히 앞서갔는데 차 정권 교체는 되는데 이거 큰 걱정이 아니겠습니까? 당내에서 그동안의 선거를 4선 5선 한 사람들 그 선거를 많이 치른 아주 그 도사들이고 구랭이들 아닙니까? 그 사람들 자기들이 알 텐데 후보가 되면 즉발 제일 먼저 말조심 행동조심 그 다음에 뭐또 갖춰야 된다든가 누구 했는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앞으로 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인데 왜 그냥 요즘 세상이 얼마나 다변합니까? 그냥 자동차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로다 그냥 받아서 뭐 위해를 한다든가 뭐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과실이죠. 자동차를 불가항력으로 해서 받았다. 그렇게 해서 그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자동차를 빙자해서 사고를 내 가지고 뭐 다치게 한다든가 뭐 어떻게 인명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그 거대 여당에서 정권 안 뺏기려고 온갖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검찰 경찰도 여당 편에 있지 않잖아요. 눈치 보지 않잖아요. 언론도 여당 편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. 이런 가운데서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고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보여 있는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러면 당내에서 언론 대책금 만들어야죠.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김건희 씨가 지금 이 터져 나오는 이런 기자들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터놓고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이런 일이 나오겠습니까? 이게 당도 잘못했고 특히 당 대표가 잘못했고 총괄위원장도 잘못한 거고 그 당시 그런 거를 대빌 준비를 안 했어요. 지금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주변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보호해주고 알려주고 뭐 하는 팀이 지금 구성됐는지 안 구성됐는지 모르겠어요. 지난번까지는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참 선거를 이기려고 그러냐 질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
여하튼 저희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김건희 씨가 그 기자회 그 농간에 넘어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그 쌓이고 누구한테 풀 수 없는 그런 말을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다 그냥 터놓은 거, 그거 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녹취록 녹음을 해서 뭐 그 보도를 이제 방송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그 김건희 씨를 이해를 하시고 윤석열 후보를 이해를 하시고 이 방송이나 여당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정권을 안 뺏기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이번에 이 터져 나온다는 이거 말고도 또 앞으로 또 계속 뭐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. 우리는 어찌 됐든지 전에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제 야당 거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됐으면 미우나 고우나 뭐나 우리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, 이 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그분을 한데 뭉쳐야 됩니다. 그분의 뭐가 머리가 어떠니, 무슨 옷이 어떠니, 색깔이 어떠니, 말이 뭐 어떠니, 뭐 고개짓이 어떠니,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게 정권 교체입니다. 정권 교체. 하여튼 김건희 씨의 그 대화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곧 아마 방송에 터져 나올 것 같은데, 그러면 이제 뭐 언론들 그 여당 편에 있는 여당의 그 찌라시들 그냥 빰빰빰빰 그냥 뭐 그냥 막 그냥 저거지 않겠습니까? 그냥 이거 가지고 뭐 거기서 나온 내용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씹어대 가지고 선거 때까지 갈지도 모르죠.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도 마음을 확실히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변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명하고 여러분들이 이 정권 교체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보호하는 그런 국민들이, 그런 시청자들이 되셔야 이번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. 참 제가 볼 때는 참 아주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지. 이게 또 왜 이런 일이 있는지, 이준석이하고 같이 좀 잘 화합이 돼서 이제 좀 잘 돼가는가 싶었더니 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김건희 씨의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이게 김건희 씨인데요. 뭐 순수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순수할 수밖에 없지요. 뭐 정치에 관심 없었고 정치에 뭐 나가본 경험이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요. 그러니까 순수한 여러분들 정치 안 나가는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과 똑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 정치에 좀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많은 부분을 알겠지만 전혀 관심 없는 그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요. 젊은 사람들 정치가 그냥 뭐 전에 제가 보니까 모를래요. 그냥 관심 없어요.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니고 젊을 때는 정치 관심 없었습니다. 대통령이 뭐가 되든지 뭐 장관이 누가 되든지 뭐 하든지 그냥 내 주어진 일, 내 맡은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 이후에 내가 정치계 이게 이제 끌려 들어와서 이제 정치계에 있다 보니까 정말 아주 비참해요. 정치계요. 어떻게든지 상대편을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냥 비슷한 거 있으면 만들어서 씌워서 프레임을 씌워서 그냥 갈고 내리고 끌고 내리고 그냥 목을 짓밟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한국 정치입니다. 예. 아주 후진 정치이죠. 아주 지저분한 정치죠. 예.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번에 김건희 씨가
모르는 기자가 전화 와서 기자가 그냥 이제 뭐 좋게 위하는 척하고 알랑대고 뭐고 그러니까 그냥 그 울분양 말 못하고 속 터지게 있는 이 보고 느낀 거 있는 걸 막 쏟아본 거야. 다 한 거야. 응? 그랬으면 보통 사람들 같은 인간 같으면 그걸 이해해주고 아유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녹음을 한 거. 녹음을 하하 참나 이라는 아유 정말로 하여튼 이렇게 말을 한 그 김건희 씨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한 것이 잘못이겠고요. 하지만 이걸 이제 뭐 어떻게든지 이것이 보도가 돼서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참 이게 가는 길에 정권 교체 가는 길에 아주 참 힘들게 자꾸 이게 나옵니다. 이게 참 이 거대 여당 180석 되고 국민의힘은 103명입니다. 180석이고 참 이 당에서 왜 이렇게 진작에 이 대통령 선거 대책을 경선 치르게 되면요 후보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당직 그 국민의힘 정당 중앙당의 당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그냥 계속 거기서 저기 그 당의 저기 당 사무소의 직원으로 몇십 년씩 근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. 여기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역대 대통령 선거 칠 때 다 이러고 저런 거 다 보고 그다음에 그냥 단점 장점 그다음에 잘못하고 뭐고 이거 많이 알 거 아니에요. 그런 걸 가지고 딱 준비를 해서 그분에게 알 수도 해야 돼요. 이 김건희 씨는요. 내 처음부터도 내가 그랬지만 대통령 윤석열 후보가 되면 대통령 후보는 선거편에 안 나오려는 사람도 있어요. 왜냐하면 자꾸 CCV에 씹히고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. 그래 전자의 김건희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. 윤석열 후보가 나 대통령 후보의 선거에 나가면 어떡하냐 했더니 선거 나가려면 먼저 법원부터 갑시다.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법원부터 갑시다는데. 그러니까 뭐 선거 나가는 걸 환영하지 않는다. 선거 나가려면 나하고 헤어져서 나가라.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? 법원부터 가자 그랬더니 자 그런 분인데 그렇게 순수한데 정치에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당한 거야 이게요. 이게 그렇게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를 뭐 자기 목소리가 나오니까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여튼 걱정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현명 있게 잘 나갈 수 있는 우리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정권 교체는 것을 열망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또 제 방송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을 듣고 귀담아 들으셔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걸 넘겨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 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저녁 방송은 앞으로 나올 예견될 사안을 미리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.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편안히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또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주십시오. 권유광이었습니다.